최근에 일부에서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물가가 다시 좀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나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일부에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한적인 레벨에서 오래 금리 동결이 유지된다는 거는 적어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은 굉장히 적게 된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즉 유튜브 커뮤니티 올리는 내용들을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좀 모아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쓰다 보니까 좀 소상하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내용은 미국이 지난 한 50년 정도 되겠네요. 1970년 이후에 마지막 금리 인상, 즉 금리를 동결했던 시점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이건 바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한 달 뒤에 바로 금리 인하를 들었는데 한 달 정도 걸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70년 맞나요? 지난 한 50년 동안에 마지막 금리 인상, 즉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가 소요 시간이, 그러니까 즉 동결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떨 때, 요럴 때는 이제 동결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금리 인하에 들어갔죠. 그런데 쭉 보니까 지금 역사상 최장의,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이제 1970년 이후에 최장의 금리 동결 기간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리만 사태 전에 2006년 6월 달부터 그 다음에 9월 달, 즉 한 1년 3개월 정도, 즉 토탈 15개월 정도 금리가 동결되었던 구간이 가장 길었네요. 즉 이런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동결을 하다가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데, 여기 동결했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적이 언제냐?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처럼, 그러니까 리만 사태 직전인 2006년과 7년 구간이 가장 길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죠? 현재 구간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작년 7월 달부터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벌써 10개월째 동결되어 있고, 아마도 지금 최근에 시장의 예상이 7월에서 다시 9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 9월 달 정도에 연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역사상 최장 기간이 될 수가 있고, 혹여나 3, 4분기까지도 인하하지 않고 한 4분기 넘어가면은 아마도 미국 지난 50년 중에서 가장 동결한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현재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기간이 보면은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결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마 금년 한 3분기까지 그러니까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가장 길게 동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금리 동결 기간이 이렇게 긴 거는 예외적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요 슬라이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동결 기간이 길어지는지를 내가 좀 설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준에서는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요 두 가지가 목표인데, 고용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실업률, unemployment 갖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 안정은 연준 기준으로 얘기하면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금리가 5.5에서 동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요, 물가 같은 경우는 YOY,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가 이렇게 계속 금리 5.5에 동결되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계속 물가는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잡혀 내려가고 있고요. 반면에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4%가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죠. 즉, 현재 연준이 5.5의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연준의 목표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즉, 연준은 현재
5.5에 굉장히 좀 높게 긴축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물가는 당연히 잡히는 상황인데 이게 노동시장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연준은 이렇게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는 바처럼 여기가 물가 데이터인데 물가가 만약에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약세로 가는 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추세대로 올라가면 연준은 현재 5.5에서 추가적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것이고요. 반대로 이게 아니라 여기 노동시장이 현재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노동시장이 깨지는 방향으로 간다. 즉 실업률이 4%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겠죠. 즉 실업률이 점프를 해서 올라간다는 건 노동시장이 이제 깨진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 요인이고 반대로 물가 데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금리 인상 요인입니다. 현재 5.5인데 현재 인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변수, 물가 변수와 노동 변수 모두 다 현재는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물가 데이터가 다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금리가 재차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거는 잘 잡히고 있는데 만약 노동시장이 깨지는 즉 실업률 데이터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금리 인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이렇게 동결에도 관계없지만 향후에 이 두 가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부에서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물가가 다시 좀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나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일부에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실 때 첫 번째 보셔야 될 건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고용의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보시니까 여기 연준 정책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사이클별로 이렇게 긴축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와, 한 10%까지 긴축을 했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이클인 2006년, 2005년 있어 2007년까지도 보시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 4.75까지 계단식으로 쭉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긴축, 금리를 쭉 올린다는 거는 뭐냐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를 잡는 거고.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22년도부터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물가가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 금리 인상을 쭉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물가거든요. 물가 CPC인데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처럼 물가는 이렇게 잡히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고점에서 물가가 이렇게 현재 잡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은 현재 연준의 브레이크를 지난 22년 3월 달부터 작년 7월 달까지 브레이크를 쫙 당겨 올리면서 물가가 이렇게 잡히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확 잡게 되면은 물가는 잡히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1970년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쫙 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요 색깔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물가가 잡히는 건데 오히려 물가는 잡히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증가를 한 거죠. 아래로 가는 건 증가한 겁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노동시장은 깨진 거예요. 즉 1970년대는 긴축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물가를 올라가는 걸 막지도 못하고 노동시장이 이렇게 깨지는 양태가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갔었다는 건데 현재는 전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22년도부터 사실 많이 올렸어요. 지금 5.5니까 1990년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단기간에 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렸네요. 이렇게 올리면서 물가는 확실히 이렇게 고점부터 꺾여 내려오죠. 이렇게 꺾여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물가는 이렇게 쭉 잡고 반면 노동시장은
크게 안 나빠지고 계속 괜찮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가장 많이 얘기할 때 금리 인상을 했음에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완벽하게 2%까지 내려가진 않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1970년대와 좀 더 전혀 다르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에서 물가는 잡히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요게 헤드라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무라의 자료인데요. 이 연준이 1970년대의 어떤 실수에서 어떤 배워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오래 동결하고 있는 거는 찔끔 요 보십시오. 요때 보시면요. 찔끔 동결했다가 어,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물가를 완전히 제어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동결을 해버리면 다시 물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수한 거죠. 한 두 달 만에 바로 금리 동결하고 인상 쭉 올려 동결하고 바로 인하를 들어가면서 결국은 오히려 물가가 완전히 안 잡힌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들어가서 결국은 통제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실수를 위해서 재차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가 완전히 제어될 때까지 금리를 어, 너무 빨리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좀 긴축적인, 그러니까 영어로 restrictive, 제한적인 레벨에서 오래 금리 동결이 유지된다는 거는 적어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은 굉장히 적게 된다. 그렇게 해서 좀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게 오래 동결이 돼 있다는 거는 사실은 경제에, 데미지, 그러니까 unnecessary한 데미지는 올 가능성은 길어진다. 즉, 이 동결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 볼까요? 자,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8개월 됐던 게 이게 닷컴 버블 때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요 다음에 여기가 닷컴 버블 공간이고 여기가 리만 사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도 거기 못지않게 금리가 오래 동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이후에 금리가 너무 오래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일정 부분 경제에 데미지 우려가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금리를 오래 그러니까 바로 인하하지 않고 오래 동결하고 하는 거의 순기능은 적어도 이렇게 함으로써 일각에서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굉장히 줄여주고 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